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TV 주치 의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치의가 되어줄 프로 참견러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에서 잇따라 빈대가 출몰하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가고 빈데믹이 왔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빈대가 사람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칭 빈대포비아를 앓고 있다며 고민인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최근 자취방에 출몰한 빈대 한 마리로 인해 빈대포비아를 겪으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 발견할 것은 약 일주일 전인데요. 주말에 청소를 하다 침대 아래에서 빈대 한 마리를 발견하고 기겁해서 바로 침구류를 전부 다 세탁하고 말끔하게 청소도 했지만요. 여전히 빈대가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외출을 해도 늘 마음이 불안하고요. 빈대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하철 좌석이 비어도 좀 서서 가고 영화관이나 찜질방 같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이용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만약 빈대가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최악의 경우엔 빈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예방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오늘은 빈대 한 마리로 인해서 일상이 공포스럽다는 대학생의 사연이었는데요. 이런 빈대 습격이 우리 사연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시청자분들의 걱정도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선생님, 우리나라에 빈대가 원래 있었나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오래된 벌레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예전 기록을 보게 되면은 1921년부터 1941년 사이에 빈대를 잡으려고 진짜로 초가상간을 태워먹은 기록이 한 21건 정도나 보고가 되고 있어요. 사실 옛날에는 살충제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빈대를 잡으려면은 불에 태워서 죽이는 수밖에 없어서 이 빈대를 태우려다가 집까지 홀랑 태워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이 21건이라는 게 숫자로만 들었을 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집을 태웠다고 하면은 21채를 날린 거잖아요. 그만큼 이 빈대가 너무 악질인 곤충이네요. 그러니까 살충제가 없는 시절에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애다 하다 보니까는 집에 이제 불까지 내게 되는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한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이제 빈대가 살만한 곳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초가집이라든지 이런 나무로 있는 부위에는 빈대들이 많이 이제 군데군데 살고 숨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콘크리트 집을 짓게 되고, 또 빈대가 열을 별로 싫어하는데 온돌들이 다 깔리기 시작하고 하니까는 줄기 시작을 하고요. 또 잘 씻잖아요. 사람들이 잘 씻고 빨래도 잘 하고 하니까는 숨어 있을 곳이 줄어들죠. 거기다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DDT라는 약물이 있어요. 들어만 봤어요. 예, 이게 요즘엔 사용 안 해요. 너무 인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에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이러한 벌레들을 죽이는 데는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해 직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DDT들이 이제 보급이 되고 하면서부터 많이 줄었었어요. 거의 없어지다가 한 2006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많이 나가고 유럽에도 가고 하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게 빈대인지 아닌지 좀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빈대 워낙 작아서 이제 빈대 붙는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빈대떡이라는 떡이 있긴 하잖아요. 우리 네. 빈대하면 그거부터 생각이 나는데, 사실 빈대떡하고 빈대는 사실 어원상 연관은 없고요. 전혀 네, 다른.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근데 빈대떡처럼 생기기는 했습니다. 이게 납작한 벌레인데 좀 작아요. 이제 유충 때는 한 1.5mm에서 한 3mm 정도 되고요. 성충이 되면 한 5, 6mm 정도 되는데, 그래봐야 이제 조그만 콩알 같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딱 보고 빈대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문가 아니고서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 어렵죠. 같아요. 예. 보이면 잡아버리면 되는데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떤 벌레인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잘 안 보이고 잘 숨고 하니까는 사실은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찾기도 힘든 빈대.
번식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그것도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게 빈대가 한 2, 3일 간격으로 한 두세 마리, 두세 알 정도의 알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다 감이 안 오는데요. 우리 집에 빈대가 2마리가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한 90일,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1000마리가 나옵니다. 그냥 집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바글바글한 정도죠. 예. 아. 근데 걔네들이 다 숨어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요. 빈대 포비아라는 말이 정말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지금 닭살도 샀거든요. 이 빈대 번식력이 너무 엄청난데 사연자처럼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처리를 했다고 해도 선생님 말씀대로 어디 숨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빈대 전문가 임재희 방역업체 대표님의 참견도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집 어디에 서식하는지부터 퇴치와 예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맨 처음에 발견하는 경우는 눈으로 이렇게 발견했다기보다는 물려가지고 처음에 이제 우리 집에 빈대가 있다 알게 되는 경우가 먼저 많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빈대를 어떻게 찾으려고 시도를 해야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찾는 게 제일 좋냐면 빈대는 사실은 싫어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일하게 싫어하는 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컴컴한 상태로 최대한 맞춰놓고 커튼 같은 걸 다 치면은 아침에도 컴컴해지겠죠. 아니면 아예 밤에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전등을 이용해서 천천히 베드 주변으로 해서 베드버그라고 불릴 정도로 침대를 좋아하니까 천천히 찾아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반액체성 물질을 배설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설물 자체가 곰팡이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꼭 이제 여러 마리가 있는 곳은 무조건 이불이나 이런 데 보면 검은 색깔이 이렇게 곰팡이처럼 좀 피어져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그래서 이게 좀 심하다 싶으면 좀 거기를 넘어서 가지고 매트리스 틈새, 소파 틈새,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넘어가면 액자 뒤편이나 컨센트 안에까지 숨어 있거든요. 그런 데까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빈대는 일단은 사람 몸에 흡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흡혈하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뭐 1시 반부터 한 3시 반 이 사이. 자는 곳 주변에서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대 틈새라든지 아니면은 이 침대 그 프레임 완전 구석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많이 숨어 있고요.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체수가 좀 많아지면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서 안방 안에 있는 장롱 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액자가 걸려있으면 액자 뒤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점점 더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 더 많아지면 거실에 소파라든지 다른 방까지 이렇게 침대가 없는 방까지도 갈 수 있어요. 요만 있는 방까지도. 일단 이게 빈대 개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방법이. 만약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연찮게 한 마리가 보였다. 아니면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내가 물렸는데 왠지 빈대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는 집에서도 몇 가지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의심되는 이불이나 이런 것들을 고온에서 이제 건조를 해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온도는 이제 60도 정도를 추천하고요. 30분 이상.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살충제를 쓸 것 같으면 사실은 이제 살충제도 쓸 수 있는 것들이 허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쓸 것 같으면 집에서는 되도록이면 권장하진 않지만 침대 보면 프레임 틈새 같은데 구석에 조금씩 뿌리시면 소량으로 있을 때는 가능해요. 자, 근데 만약에 빈대 개체수가 10마리가 넘어가고 얘 많다. 무조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한 번에 퇴치가 힘들고 두세 번 정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받아야지 완벽하게 방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다 보통 집에 모기나 바퀴벌레 살충제는 구비하고 있잖아요. 맞죠. 이 살충제를 뿌리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이제 빈대들이 좀 저항성이 있어요. 내성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약을 뿌린다고 빈대가 무조건 다 안 죽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빈대들 중에서도 지금 있는 뭐 예를 들어 바퀴에 쓰는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 저항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있는 빈대가 저항성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약재들로는 실질적으로는 퇴치하기가 조금 많이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온 건조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시는 게 좋고, 굳이 써야 된다고 하시면 침대 프레임 틈새에 조금 뿌리시는 거, 그 소량으로 있을 때는
그건 어느 정도의 효과는 조금은 볼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효과가 없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를 해서 효과가 없진 않고, 규조토라는 것 자체가 빈대 체내에 들어가면 수분을 말려버려가지고 빈대를 죽게 만들어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 방법을 하면 안 됩니다. 위험성이 더 커요. 빈대를 죽이려는 이런 시도보다도 규조토 가루 같은 게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폐 점막이나 이런 데 손상이 될 수 있어요. 규토증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렇게까지 진짜 규폐증이죠. 규폐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 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쓰는 방법도 원래 그냥 막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뿌려야 되고, 침대 이런 발 같은 데서 못 올라오게 이렇게 딱 막을 내놓고 거기다 가루 조금씩 이렇게 하는 건데, 바람만 조금 날려도 사람한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일반 사람들은 아예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이제 누군가가 이제 썼던 물건들을 들여놓을 때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깨끗하고 더럽고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빈대는 뭐 예를 들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은 당연히 유기물을 먹으니까 지저분한 집에 많겠죠. 근데 빈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딱 베드 주변에 얘네들이 서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 장롱을 누가 쓰던 거를 저희가 샀는데 중고로, 그게 따라오면 빈대가 거기 붙어서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 캐리어가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캐리어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 제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행 오면은 이제 기쁜 마음에 열어가지고 이런 바닥에다가 옷을 이렇게 널어놓는 그런 행동들 많이 해요. 이게 제일 딸려오기 좋아요. 침대인 애들이 거기로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가 집에 올 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가지만 해주시면 좋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 캐리어 자체를 바닥에 놓지 말고 탁자 위에 놔두셔도 되고, 진짜 걱정되시면 요 미끄러워가지고 욕조에는 잘 못 들어오거든요. 애들이 욕조 쪽에다가 아예 놔둬버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짐을 좀 잘 보관하시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혹시나 외국에 갔다가 이게 물리거나 한 마리라도 발견하거나 하면은 환불을 받더라도 그 숙소를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물린 상태에서 이제 오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미 외국에서 물렸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어디 서울 갔다가 물려가지고 부산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반대로 부산에서 서울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아까 말했던 이 가방 있죠. 그 큰 비닐봉지를 한 개 해가지고, 큰 비닐봉지를 이렇게 밀봉을 한 상태에서, 이거는 집에 가정용 살충제 써도 됩니다. 이거는 뿌려놓고 3일 정도 보관했다가 뺀 다음에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쓰면 됩니다. 이런 방식을 하시는 게 베스트지, 직접 퇴치하려는 시도는 소량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많이 있을 때는 빠르게 좀 전문적으로 퇴치를 하셔야지 퇴치가 가능합니다. 빈대가 열에 약하군요. 빈대를 발견하면 우선 청소기로 빈대와 혹시 모를 빈대 알까지 깨끗이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침구도 뜨거운 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차가운 게 아니라 뜨거운 물로 싹 세탁을 해야 된다.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또 요즘은 살충제도 있으니까요. 소량일 경우에는 살충제로 제거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빈대가 열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혹시 그 비닐을 씌워두고 뭐 뜨거운 바람을 넣는다든지 하면 좋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닐을 씌우고 이제 뜨거운 바람 넣는다고 해서 이제 드라이기 같은 경우로 이제 세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그거 생각했어요. 날려요. 이게 잘못하면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약풍으로 해가지고 구멍을 딱 막고 드라이로 이렇게 좀 해놓으면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이제 화재 우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필요성이 있어요. 무조건 강하게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잔잔하게 그렇죠. 박멸해보는 방법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연자분이 빈대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공포스러워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물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빈대도 모기처럼 사람을 이렇게 무나요? 이제 문다라는 표현보다는 침을 꽂아 넣는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빈대를 확대를 해서 보면은 뾰족한 주둥이로 이렇게 이제 핏줄을 찾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빈대가 큰 혈관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만족될 만한 정도의 혈관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찔러요. 그래서 너무 끈질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빈대에 물린 모양들은 보면 이제
그 주위를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이 돼 있다던가 빈대가 이제 간 경로를 따라 가지고 일자로 형성이 돼 있거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무섭죠. 그렇다면 빈대가 물리기 쉬운 부위, 얘가 이런 부위를 더 좋아한다 이런 건 따로 있나요? 일반적으로 노출된 부위를 무는데요. 이제 밤에 잘 때, 빈대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때 물게 되는데 우리가 잠옷을 입었을 때 노출된 부위들을 많이 물어요. 그래서 팔, 다리라든지 아니면 목이라든지 얼굴 같은 데 물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때 그죠. 꽁꽁 싸맬 수도 없고 너무 곤란한데 우리가 빈대에 물렸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빈대인지 아닌지 물렸을 때 자국을 보고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구별법이 따로 있나요? 사실 이게 곤충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물린 모양만 딱 보고 무슨 곤충이다 이렇게 구별하기 쉽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로 특징이 좀 있기는 한데요. 빈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물리고 나서 바로 가렵기보다는 한 이틀,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면서부터 좀 가렵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연형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또 빈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만 이렇게 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드는 혈관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 번 콕콕콕 찌르기 때문에 둥글게 병변이 형성이 되어 있다던가 이제 그 주행 경로를 따라서 일자로 형성이 되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빨갛고 약간 튀어나와 있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많이 물리는 모기들이죠. 모기는 워낙 많이 물려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물리는 모기는 보통은 이제 한두 번 정도 물리게 되는데 이제 즉각적으로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고 그 부위가 가렵고 바로. 그렇고 이게 여러 방 문다기보다는 한두 군데를 물기 때문에 이렇게 물린 부위들이 보이는데 이제 모기들도 이제 야외에서 너무 많이 물리게 되면 뭐 다발적으로 물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한두 군데 물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미는 이제 침으로 이제 꽂는 게 아니라 깨물죠. 네. 딱 깨물면 우리 숯불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아 따거 해서 보면은 개미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 깨미는 부위에 이제 독소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자결감이 좀 특징적이에요. 물리면 따갑고 아프고 화끈거리는 느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불개미나 왕개미 같은 경우들은 이게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탁 치게 되면은 머리만 남고 이게 붙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개미 같은 경우들은 이제 즉각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염증 반응이나 자극 반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수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이제 2차 감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드기도 좀 특징적인데요.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산 수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물려가지고 오죠. 근데 진드기도 이게 환자들 보면은요, 뭐 점이 갑자기 생겼어요 하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피를 빨아먹어서 처음에는 조그맣다가 요만한 콩알 크기의 점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뗀다고 손으로 이렇게 치게 되면은 얘도 머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아문으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근데 잘 모르시면 이제 병원에 와서 제거를 하시는 게 좋고 물린 자국 같은 경우들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홍반성 판을 이렇게 형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빈대는 물렸을 때 이 빈대가 침을 여러 번 했을 때 그죠. 즉각적으로 가렵진 않고 2, 3일이 걸린다고 그죠.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혹시 따가움증도 혹시 같이 처음에 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꽂아 넣기 때문에 따가운데요. 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잠을 푹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사람이 인지할 정도의 따가움은 아닌 예민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민도에 그렇죠. 따라서. 예민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쉽지 않네요. 모기의 경우에는 댕기열이나 일본 뇌염 혹은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을 전파하기도 하잖아요. 빈대는 전염성이 없나요? 일단은 모기 같은 경우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동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말라리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많이 뭐 댕기열도 있고 그런데 또 벼룩 같은 거는 패스트 같은 것들을 옮기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빈대는 특정 질환을 옮기는 병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염병 관리상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전염병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는 않거든요. 짜증나고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질환이긴 하지만 벌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큰 질환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뭐 불행 중 다행이다 정도. 그나마 희소식이긴 해요. 그나마 전염성에 예,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진짜 드물게, 예. 정말 드물게 빈대에 물리고 이제 호흡이 안 된다든지 예. 이렇게 상태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온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하죠. 이제 보통은 우리가 가장 많이 오는 게 벌 물리고 많이 옵니다. 이게
급성적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저혈압이라든지 이제 심하면 심정지, 호흡곤란 같은 게 와서 빠른 치료가 안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까지 있는데 빈대는 그런 경우는 드물기는 해요. 굉장히 드문데 만약에 빈대 급성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그런 증상이 있다면은 뭐 입술이 붓거나 숨쉬기가 좀 어렵거나 얼굴이 뭐 부풀어 오르거나 의식을 잃거나 하면은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촌각을 낮추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빈대는 정말 드물긴 하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혹시나 하면은 바로 병원으로 방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조금 과호흡 이런 거 말고도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얼굴이 갑자기 두드러기 형상처럼 붓거나 입술이 붓거나 숨쉬기가 답답해져요. 그리고 숨을 쉴 때 쌕쌕 소리가 나기도 하고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혈압 증상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의식이 점점 흐려집니다. 이제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30분 안쪽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대처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가 뱀이나 벌 같은 거는 이제 산속에서 많이 물리죠. 근데 얘는 이제 집안에서 물리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생기면은 병원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바로 119 전화. 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네. 치료는 또 어떻게 이루어져요? 치료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놓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과민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치는 이제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에피펜이라고 해서 이런 펜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겼을 경우에 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땅콩 알레르기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먹자마자 기도가 막히고 숨을 못 쉬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자기 허벅지에 찔러 넣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예. 있네요. 그럼 빈대에 물렸어요, 제가? 네. 어떻게 혼자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큰 병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크게 문제가 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간지러워서 불편한 거기 때문에요. 이제 자꾸 만지면 이게 2차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린 부위는 아무래도 약간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누로 씻어준 다음에 로션이나 뭐 좀 가려운 느낌이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집에 물파스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자꾸 만지지 마시고 물파스를 간지러울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만지다 보면은 피부 표면이 벗겨져 나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2차 감염이 되면은 이제 또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안 만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가렵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가려우면은 보통 우리가 냉찜질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착용걸 되면 일시적으로는 좀 좋아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모기가 물렸을 때 이제 인터넷 같은 데나 이렇게 팁으로 알려주는 건데 숟가락을 달고서 이렇게 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가려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화상 입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죠. 예, 안 그래도 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가운 온타올 같은 거 있죠. 따뜻한 온타올 같은 것들을 대놓으면은 이게 이제 타액, 이제 빈대의 타액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기 때문에 타액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단백질이 어느 일정 온도가 되면은 붕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 반응들을 좀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네요. 따뜻한 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 가려워서 미치겠어요 한다면 전문의를 찾아야겠죠. 네. 병원으로 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참견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요즘 매스컴에 빈대 노출이 많아지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벌레 한두 개만 물려도 이거 빈대 아닌가 그리고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근데 사실 빈대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하고 계속 같이 해오다가 최근에 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벌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불행 중 다행으로 큰 질환이나 질병을 옮기지는 않고 가려움증이나 이런 피부 병변만 좀 만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생활 습관상, 그러니까 목조주택에 살지 않고 콘크리트 건물에 살게 되고 또 온도를 사용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청결하거든요. 다른 나라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청결하고 옷가지도 세탁 잘하고 잘 빨고 뭐 스타일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지럽거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은 병원에 오셔가지고 치료 받으시면은 금방 좋아지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빈대로 인해서 잠도 못 이루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겼을 때 그 대응 방법에 따라서 대처하시면은 크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우리 일상을 파고든 빈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리면 참기 힘든 가려움은 물론 심한 경우엔 염증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조목조목 참견할 유익한 건강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책임질 TV주치 의사의 참견! 다음 시간에 만나요.